등기의 추정력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은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는 누가 해요? 국가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를 우리가 이제 신뢰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다음 추정이란 말하고요. 추정이 안 된다는 말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일단 그다음에 추정이란 말이 이렇게요. 이 추정이 입증 책임하고 관계가 됐을 때 추정한다는 말은 그렇게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고요. 추정된다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요. 추정이라는 말하고 비교가 된 게 뭐냐? 그래서요, 본다, 그다음에 간주한다, 그다음에 의제한다 이렇게. 이 추정이란 말하고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좀 이따 보면 이 추정이란 말이 본다로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래서 200조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본다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뭐가 있죠? 현명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만 한다? 본다지. 그걸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시험에 그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추정을 본다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한다? 조건에서 조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요. 근데 그것을 뭐한다? 본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고민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 추정이라는 것은 입증팀에서 추정이란 말이 나와. 추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 명인이 입증하죠. 예를 들어서요, 점유는 자주점유로 뭐를 해? 추정되죠. 자주점유. 그래서 이거 한번 또 볼까요? 자주점유, 평언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했는데, 자주, 평언,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추정된다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누가요? 점유자가 입증을 한다. 이런 말, 항상.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요, 갑에게는 뭐가 있다고 추정된다? 추정된다 그러면 갑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갑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뭐래요? 버럭 화를 내야지. 내가 그런 거 있는데 왜 없냐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야, 너는 좀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니? 우리 그렇게 하면 어때요? 발끈한다, 안 한다? 하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뭐다? 입증이잖아요, 입증. 증명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알면서, 저는 건물 있죠.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면 제일 먼저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하죠. 보존 등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축을 했을 때 보존 등기라면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고 그랬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 1번 갑의 등기가 만약에 무효이다. 무효이면요 2번 을이나 3번 병이나 4번 정이나 모두 다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력.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다음 사람은 무조건 다 소유권을 취득 못해.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등기의 추정력이 아주 중요하죠. 그 사람의 등기가 적법 유효하다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보존 등기란 말이 뭐죠? 건물을 신축하고 첫머리하는 등기죠. 첫머리.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첫머리하는 등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첫머리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첫머리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첫머리 등기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싹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건물을 신축을 했어. 신축을 갑이 했어. 건물 사정이라는 것은 소유자로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정했다. 사정. 그것은 갑이 사정을 받았어. 그 다음에 등기가요 을 앞으로 됐어. 을 앞으로. 그런데 여기는 등기는 을로 되어 있어. 여기도 등기는요 을로 되어 있어. 여기는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 부인. 그럼 뭐예요?
건물이 갑이 신축했는데 보존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어요. 갑이 사장을 받는데 을 앞으로 돼 있어요.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추정력이 없죠?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입증한다? 등기 명의이지. 누구다? 누가 을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를 받아왔는지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신축한 사람이 나는 을한테 판 적이 없는데 그래. 그럼요, 이 을이 뭐란다? 추정하는 거예요. 을이 뭔다? 입증을 하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보존 등기는 항상 세 가지만 딱 본다. 보존 등기다. 갑이 사정받았다. 갑이 신축을 했다.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됐다. 을 앞으로 등기되었는데 갑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 알겠죠? 딱 세 가지.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전 등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보존에서 이전을 하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등기 원인, 계약서. 그러면 등기 절차를 밟아야죠. 등기 절차. 그런데 계약서가 위조됐거나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럼 추정력이 없다는 말이 뜻이 뭐다? 입증 책임을 누가 진다? 등기 명의자, 내가 진다. 내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1번이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을 앞으로. 그러면 이 을이 스스로가 증명해야 돼. 을이. 추정 안 되니까. 그럼 이것 빼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등기할 때 이전 등기라고 바로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이전 등기라고 바로 나오지 않고 달리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원인과 절차 말이 나와. 원인과 절차. 원인이란 말이 뭐예요? 원인? 계약서란 말이잖아. 계약서가 원인 아니에요? 원인과 절차. 계약서하고 절차를 밟았다. 그건 뭐예요? 이전 등기란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과 절차가 하면 계약서, 뭐죠? 이전 등기란 말이죠.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마디 빼고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 됐죠, 지금? 그럼 봐봐. 갑에서 을 앞으로 돼 있죠? 을의 등기는 이 두 가지 해당하지 않아. 그럼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은요? 그럼 추정력은 전 소유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추정력은? 전 소유자한테 추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추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귀로 좀 들어. 알겠죠? 자,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두 개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 소유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도 있다니까. 여러분, 좀 신뢰를 좀 가지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추정력 두 개 빼고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이 두 개 빼고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전 소유자에게는 추정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전 소유자든 제3자든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여기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있죠. 특별조치법이요.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마 올해 이제 6월달에 좀 있으면 중간선거 가죠. 뭐 보궐선거인가. 올해 연말쯤에는 특별조치법이 아마요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못했단 말이죠. 작년에는 뭐 탄핵 때문에 못하고 재작년에는 갑자기 뭐 국회의원 선거 뭐가 있어서 못하고 아무튼 못했단 말이죠. 아마 올해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조치법은 뭐냐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요 땅을 샀는데 등기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땅 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어디 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등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점유취득시로 완성을 했어. 완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등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에서 국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통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안에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기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오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오면은 신고하면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등기를 해주는 제도를 특별조치법이란 등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런 각 지역에 보면 누가 했냐면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한 6, 7년 전에 없어졌어. 이 농지위원회한테 뭐를 하냐? 보증서를 받아와야 돼. 이 사람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땅을 농사짓는 거 맞다. 우리 것이 맞다 이것을. 그러고 나서 그 말에 가면 제일 연장자한테 가가지고 확인서를 또 받아. 한 5장 정도.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 지금까지 농사 짓는 거 맞다.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 그럼 국가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죠? A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A한테 이걸 통보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 너 땅을 샀다고 하는데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봐. 그럼 B가요? A가요? 맞으면 어떻게 맞으면? 아무 말 않겠죠. 될 때가 되라 그렇게 하겠죠. 그럼 일정 기간, 보통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 3개월 공고를 해.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아무런 일을 안 하죠. 그럼 그냥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네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자식들이 보니까 웬 떡이야, 이거 무슨 땅이 하나 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제 달려들죠. 그럼 이의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내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지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또 대안이 또 나오겠지, 이제 앞으로.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특별저축에서는 농지위원회의 보증서라든가 그 동네 사람들의 확인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정하지 않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그 외에는 온 동네가 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그럼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그런데 을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 눈 없어? 눈 없어, 여기? 알겠죠? 갑이 신축했어. 을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오케이.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이 보존 등기를 했어. 추정력이 있다, 없다? 특별조치법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이 말만 있나 없나를 봐. 그 말만 없으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특별조치법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말이 있나 없나를 봐. 그러면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무슨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뭘까? 추정력이요? 자, 등기부의 기록을 신뢰하는 것은 등기부에 보니까요, 피담보채권이요 1억이 됐고 전세금 1억으로 돼서 그걸 신뢰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다? 선의 무과시로 추정하고. 이러면 등기부를 보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잘못이 있어, 없어? 있죠. 우리가 매매 계약할 때 보면 꼭 와가지고 내가 그때 등기부를 중개업자가 확인했다 해서 안 받는데 그건 필요 없어. 그건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알겠죠? 여러분 항상 뭐냐? 일단 우리가 여러분 항상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뭘 가지고 해야 되냐? 나중에 재판이 됐을 때는 꼭 대비해. 꼭 거래 계약할 때는. 재판이 딱 붙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무조건 증거 재판주의예요. 증거. 서면으로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 서면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까 성경 씨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아파트가 있는데 꼭 그래, 사람들이. 우리가 갑이요, 을한테요 3년 동안 전세를 줬으니까 얼마나 오래 줬어요? 그러면 서로가요, 나름대로요, 신뢰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을 판다 가니까 이 사람이 나간다 그랬단 말이죠. 나간다 가니까 집을 팔았잖아요. 계약을 딱 하고 나면 이 사람들 당연히 돌변한다니까요. 왜요? 계약할 때까지 조용히 있죠. 계약 딱 끝나면 돌변하죠. 그래서 우리 계약해가지고 어느 날 계약했어. 그래서 계약금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마 4월 25일 날 이 사람이 잔금 치르고 들어온다는데 그때까지 나갈 수 있어, 그러죠? 나 미안한데요, 집을 못 구해가지고 그냥 남은 기한 그냥 채우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골치 아프죠, 이제. 알겠죠? 어떻게 돼요? 인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어떻게 인도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수인한테 클레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성이 강한 사람은 법하고 상극이에요. 나는 저 사람 믿고 있는데, 알겠죠? 근데 법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여자분들이 맨 처음에 민법을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이게 혼동이 자꾸 오는 게 뭐냐면, 아니, 저걸 왜 자꾸 저렇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뭘 안 해줬다는 거지. 왜 안 해줬지? 자꾸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남의 거를 치득쇼, 왜 남의 걸 어떻게 먹었지, 남의 땅을? 남의 땅을, 그렇잖아, 남의 땅으로 20년 동안 농사를 어떻게 지어, 무슨 일, 얼마나 불안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알겠죠? 항상 증거재판주의니까 어떻게 나간다 하면, 여러분 항상 그래. 항상 뭐냐면 나간다 하면 뭐를 해야 되냐? 먼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집을 팔면 언제 지금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로 나가겠느냐 물어봐.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정도까지 여유를 주면 되겠느냐 물어봐야지. 한 달 정도 여유 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잔금 날짜를 4월 30일 해도 되냐? 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이사비용을 요하되냐? 내가 그걸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저기서 얼마 달라고 하겠지. 이제 머뭇거리지 뭐. 그럼 먼저 얘기해보라고 하겠죠, 먼저.
먼저 얘기하면 팍 깎아야죠. 한 10만 원? 이렇게. 알겠죠? 팍 깎아야지.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요, 나는 한 300 정도 준다고 할까 고민하다 했는데, 저쪽에서 한 150만 받아도 좋다고 했는데, 300 준다고 하면 그냥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한 100 정도로 얘기해보죠. 그것 받고 어떻게 나가냐고. 좀 더 달라고. 우리도 이거 사실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막 또 약간 끙끙 앓아야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하면 더 좋겠죠. 무슨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얘기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얼마가 콜이 오죠. 그러면 200이면 200 딱 나오죠. 그러면 바로 거기서 확인서를 딱 집어넣어야죠. 제출해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얘기했죠. 여러분 학교 가면 다 여러분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약 100장 정도 있는데 그건 한글로 돼 있어. 한글 파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요, 아주 중요해. 현금 뭐가 좀 별의별 게 다 있어. 알겠죠? 거기다가 사회당 사항만 집어넣으면 되게끔 돼 있어. 안 되면 전화하면 돼. 그럼 전화하면 그거 보면 그 서류를 내가 다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확인서를 정확하게 써야죠. 언제까지 인도해 준다 확인서를 써야지. 그리고 만약에 못 가면 저쪽에서 보통 저 사람들이 한 100씩 정도 수업 이상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하루에 만약 딜레이 되면 하루에 100씩이라고 써도 되냐? 그럼 자기네들을 돈 받았으니까 써라 하죠. 그러면 하루당 하루 지체된 날짜부터 100만 원씩 딱 이렇게 써놓으면 무서워서라도 나가. 일단 모텔에 잠을 자더라도 나간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딱 판 걸 알면 이제부터 이제 버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돈 주면 나가. 그런데 200으로 200에서 끝낼 것을 얼마 줘야 돼? 300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얼마 안 되잖아요. 1,000원도 안 되잖아요. 종이 한 장 써놨으면 100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100을 더 주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를 생각하냐?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항상 거래할 때는 만인의 사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죠. 그럴 때는 말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로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 녹음이 있어야 되죠. 녹음이 있어야 녹음도 녹음했는데 그 녹음이 또 언제 그 녹음의 어떤 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서류로 해놓은 것이죠. 이거 여러분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처럼 계약 관계에서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조그만 것이라도 뭐를 하는 버섯은 서류로 남기는 거, 서류. 그 서류를 남긴다고 해서 무식하게 남기면 안 돼요. 항상 나한테 어떻게 하게? 나한테 유리하게 남기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특약상이라고 하는데 그 특약상을 보면 학생들을 보면 남들 좋은 특약상 가져와. 옆에서 그런 특약상 가져와서 아무렇게나 붙이면 그 나중에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될 수 있어. 특약이라는 것은 무조건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중개업자들은 내가 먼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당하지 않으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특히 내 의뢰인이 누구냐? 매수인이면 매수인을 보호하는 특약을 넣어야 되고 내가 당하지 않게끔 특약을 넣어야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 특약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오래됐다 해서 특약이 많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럼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특약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쓰는 게 특약이거든요. 어떻게요? 법률 용어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말로 쓰면 되는 거예요. 민식이 엄마가 누구죠? 민식이 엄마가 정훈의 아빠한테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게 특약이죠. 중요한 것은 서류로 남아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건 당신 책임이다. 이 말이죠. 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물권을 취득하는 자. 즉, 집을 산 사람은 등기부를 보고 샀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샀다는 거예요? 보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기록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냐? 알고 동그라미, 있네, 옆에. 알고 동그라미 옆에 악의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물권을 취득한 사람은 악의로 추정한다고 하면, 뭐 악이지? 항상 이러면 제발 부탁인데 악의는 나쁘단 말이 아니고, 민법에서 악이라는 것은 단지 그 사실을 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4번, 봐봐. 이거에 봐. 지금요, 등기가 누구로 되냐? 갑으로 돼 있어. 집을 판 사람도 누구냐? 갑이에요. 그래 내가요 등기부도 갑이고 그 다음에 저한테 판 사람도 갑이에요. 그 사람을 믿고 내가 샀어. 잘못 있어 없어?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해. 그것은 잘못이 없다. 과실이 없는 것이다. 등기부상 표시에는 추정이란 말이 없어요. 추정은 뭐냐? 추정 동그라미 추정력은 갑구와 을구 이렇게. 자 2번 보존등기죠. 보존등기는 1번요.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자가
당의 토지를 뭐한다? 사정받았다. 보존 등기 명인 외의자가 당의 토지를 뭐했다? 사정받았다. 이래 돼 있잖아요. 봐봐. 여기 보존 등기. 사정받았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의리. 보존 등기 명인 외의자. 보존 등기 명인 누구죠? 여기서 누구죠? 사정받은 사람 누구죠? 갑.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명의자, 신축한 것이 아니야. 갑이 신축했다. 이 말이죠.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깨어지니까 누가 입증한다? 등기 명의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됐죠 지금?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했다. 매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러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 부인 동그라미. 그러면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됐죠 지금? 알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1번과 2번이 중요하다. 이전 등기는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그럼 봐봐. 기억.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돼. 이전 등기는요, 등기 원인 가로묶고 무슨 계약이죠? 계약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해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이전 등기는 뭐만 봐봐. 이전 등기는 뭐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게 확인되면 추정력이 없고, 이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인정 안 되는 거 먼저 볼 거예요. 그러면 인정 안 되는 거 그 다음 장 먼저 봐봐. 그 다음 페이지 먼저 보면 뭐라 나왔죠?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줄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제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님 봐봐. 님은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두 가지.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아무 말 없죠. 봐봐. 사망자 명의, 허무인, 가공의 인물의 등기,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줄고 써. 한 번만 해줍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아무 말 없죠 지금. 아무 말 없이 허무인, 아무 말 없이 사자명의 등기는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 뒤가 무슨 말이 붙어? 실체 관계에 부합. 그 말이 붙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전 등기 먼저 두 가지 딱 봤죠? 그럼 봐봐. 두 가지 봤고 이것 빼고는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 니은요 추정력은요 아까 얘기했죠. 제3자 또는요 전소유자이다. 두 번째 줄 끝에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다투는 측 줄고 다투는 측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상대방에서 입증을 한다. 이것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이런 등기 원인이 여기 나오잖아요. 등기 원인이 뭐예요? 계약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인행위 과정이나 태양을 태양이 뭐냐? 태양은 어떤 종류나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는 등기는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는 증여보다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닐 방금 얘기했죠? 다른 원인 무슨 말이죠? 써 거기다가 매매 옆줄 긋고 증이라고 써봐. 원래 매매라고 등기부는 되어 있는데 자기는 증여받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추정력이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안 깨진다 무슨 말이 없으니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봐봐. 이런 말을 딱 읽어보면 이런 윤리도덕성 가는 사람이 딱 읽어보면 이거 좋은 말이 나쁜 말이 지금 다 읽어본 거 다 나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력이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두 가지를 본다.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나 빼고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자, 특별조치법 4번. 그럼 특별조치법 뭐라고 되어 있죠? 4번에 1번에 맨 끝에요. 보증서 줄구시고 확인서 줄구시고 그 다음에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 그럼 뭐가 된다? 추정력은 뭐가 된다? 번복된다. 우리가 2번 봐봐. 2번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관한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봐서 여러분요. 불법으로 말소됐다.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 1번 갑이에요. 2번 을이에요. 을의 등기가요. 불법으로 말소됐어. 불법으로 말소.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을 아니요.
왜?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요건, 효력? 존속이 아니요. 존속은 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을이 갑한테 샀잖아요.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그러면 을의 등기는 말소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말소가 된 거잖아요. 내 말 좀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말소 회복을 하면 되죠. 말소는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되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회복 등기 청구는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그래서 불법의 말소 줄거 이퀄 물권 소멸 X.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가등기 재밌는 말이죠. 가등기. 가등기 동그라미 까맣게 되는데 안 돼 있네. 까맣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가짜 등기죠. 가짜 등기니까요. 가등기할 때 보면 뭐라 하냐? 둘이 매매했다고 해서 가등기래. 거짓말로 매매했다고 해서. 근데 진짜 두 사람이 매매가 됐다고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 줄고 어떤 법률관계 매매예약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나왔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가로묶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이퀄 불법 말소. 소유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맨 끝에요.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 한다? 추정된다.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 맨 끝에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돼. 그러면 근저당권이죠. 이런 저당권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 뭐가 있어야 돼? 주된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저당권이 왜 있겠어? 돈 빌려줬으니까 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권의 존재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5번. 연용 환매 특약이 돼 있어, 등기에. 그러면 환매 약정이 있으니까 환매 특약 등기가 됐겠죠. 이런 봐봐. 어떤 사람들 이제 상담할 때 보면 뭐라냐면, 거기 가등기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데 있대. 나한테 뭐 상담을 할 때, 원래 이 가등기를 들어보니까 가짜라는, 무효라는데 가등기가 아직도 남아있더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상담. 왜? 등기부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가 된 거예요. 한 번 등기가 되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 증거를 가져와야지. 남이 그렇더라. 그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상담하다 받다 오면 뭐라냐? 그 가압류가 있는데 그 가압류 무효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누가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누가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럼 거기에 등기와 가압류 같이 될 게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됐지. 무슨 이유도 없이 등기를 받아주나요? 다 원인행위가 있으니까 다 등기가 된 거. 만약에 그 가압류가 무효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입증을 해야죠. 말소를 해야지. 있는 동안은 일단 가압류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보고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우리가 환매 특약에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갑하고라고 환매 약정이 있다고 뭐가 된다? 추정되는 거죠, 당연히. 알겠죠?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이 등기의 추정력은 우리가 보면 좀 작게 이렇게 좀 써놨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건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딱 압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아니다. 먼저 뭐를 본다?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뭐를 본다?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뭐를 본다? 특별조치법.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시냐? 가등기를 봐봐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하냐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하고요. 1월 1일 날요. 1억이 돼서 1억이 돼서 계약금을 주고요. 2월 1일 날요. 계약금으로요. 3억을 줬어요. 중도금으로요. 4월 1일 날요. 잔금으로 6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1억하고 3억을 이미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요. 그런데 갑이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물을 팔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중양도.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을이 분할하죠. 그 을이 어떻게 해야 돼? 찜해야죠. 찜.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인데 을이 중도금에 3억까지 딱 주고 나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갑이 꾼이라고 한다. 꾼. 사기꾼이라고 하고 막 이런 말도 있고요. 성격이 좋지 않다고 하고요. 행실이 나쁘다고 하고요.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다 하고요.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항상 가등기는 이렇게 배를 갈라요. 배를 갈라. 알겠죠?
왜냐? 진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2번이죠? 2번에 을이요? 을이 가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등기. 2월 1일 날에요. 가등기라는 것은 뭐냐? 가등기라는 것은 등기죠? 이 등기를 만나 이 등기를 본등기라고 해. 진짜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또는요 예비적으로 이놈아 예비적으로 우리가 가압류가 뭐냐? 가압류 똑같아. 가압류가 있어야지 경매가 되거든요. 경매를 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침 발라놨다 찜해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요 가압류의 경우는 나중에 판결문을 받으면 압류를 해. 소송을 해가지고 그러면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하기 전에 찜해놓는다 이 말이죠. 진짜 등기하기 전에 찜을 해놓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뭐냐? 이것을 순위번호라고 해요. 순위번호인데 순위번호 뭐를 찜하냐? 2번을 찜한다. 2번의 순위를 찜한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이건 갑구하고 을구는 뭐가 중요하냐? 1번, 2번, 3번 있을 때 빠른 번호가 뒤에 번호보다 더 우선하거든요. 순위가 빠른 게 더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엉뚱하게 이걸 또 병한테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요 3번이요 이렇게요 3번 이렇게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아봐.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4억만 날릴 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1억 주고 3억 주고 여기다 찜을 하죠. 찜 딱 해놓으면 2번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갑이 이걸 병한테 판다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몇 번에 찜해놨어? 2번에 찜해. 이거 몇 번이야? 3번. 2번이 빨라? 3번이 빨라? 그러니까 2번이 빠르니까 병보다 내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가등기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가등기하면 여기가 4월 1일이죠. 그럼 이 사람은 4월 1일부터 일단은 소유자가 돼요. 왜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 가등기는 진짜 등기를 해야 소유자인데 진짜 등기하기 전에 침발라 놓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이 사람이 과실, 월세를 받아먹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요. 진짜 등기래. 본등기요. 진짜 등기. 언제요? 10월 1일이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가 됐단 말은 이 사람이 물권 변동이라 한다. 물권 변동 소유자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또 과실을 주체해요. 월세를 받아먹어요. 그럼 지금 소유자가 몇 명이죠? 2명.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자가 1명만 있어야 되거든요. 소유자가 2명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소유자가 2명이죠? 그럼 순서를 따져가지고 늦게 된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늦게 된 것을.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 이 사람 언제 등기했죠? 10월 1일에 등기했죠? 10월 1일하고 4월 1일 따지면 당연히 4월 1일이 빠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순서를 따질 때는 가등기 날짜를 가지고 순위가 과거로 돌아간 것을 소급한다고 그래. 뭐죠? 가등기 날짜를 가지고 2개 따지는 거야. 2개. 여기 몇 번이다? 2번. 여기 몇 번? 3번. 그래서 이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관은 어떻게 하냐?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자가 1명 있어야 되는데 2명 있죠. 2명 있으니까 하나를 없애. 등기관이. 알겠죠? 그래서 뒤에 등기를 10월 1일 날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란다? 말소를 해버려. 직권으로 말소.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가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지금부터 봐. 우리가 지금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등기는 그야말로 예비등기에 불과하죠. 예비등기에 불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가등기 자체에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추정되지 않는다.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아까 말했죠?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 하면서 그냥 가등기 하나요? 가등기도 등기니까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할 때 뭐라 한다? 매매 예약을 했다. 매매 예약. 교환계약에 예약을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매매나 교환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가등기는 그야말로 찜해놓은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무효의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가등기는 뭐 하기 위한 가등기죠?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위해죠. 근데 본등기는 못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본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본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본등기를 못하게.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왜? 가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면 안 되지. 본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다 있냐? 강의 누유학 노트 있죠? 노트에 보면 다 있어. 알겠죠? 어디에 보시냐면 가등기가요. 몇 페이지? 26페이지 있대요. 이 6회 보면
이심표에 보면 거기 오른쪽에 보면 1, 2, 3, 4, 5, 6, 7, 8에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득히 자세히 나와 있어.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여러분 또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이렇게 이제 4번 이렇게 보면, 여기 쭉 이렇게 가득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을은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겠죠?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청구해? 이게 문제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해? 이걸 양도인이고 양수인이에요? 이런 봐봐. 이걸 뭐라 하다? 이것을 순위번호라고 그래. 순서가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봐봐. 가등기는 가짜 등기라고 그랬죠? 진짜 등기를 해야지 2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2번이니까 몇 번 다음에 2번이다? 1번. 그래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갑을 양도인, 병을 양수인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만약에 내가요, 가등기가 7번이다, 7번이다. 그럼 몇 번한테 청구해? 6번한테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냐? 가등기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그래서 채권적이다. 아, 방금요. 채권적과 물권적과 뭐가 중요하냐? 자, 중요하죠. 한번 볼까요? 채권적. 물권적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채권적은 몇 년 안에?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10년.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년 안에 해야 돼. 10년 안에. 그러니까 본등기를 10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권적은요. 봐봐. 내가 소유자인데요. 소유자인데 내 등기를 위조해서 을이 가져갔어. 을이가 되면 을의 등기를 내가는 언제 말소하냐?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물권이죠. 100년, 1000년 뒤에도 등기를 말소하면 돼. 목숨이 붙어 있으면. 안 되면 상속이자 하면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본등기는요. 몇 년 안에? 10년. 그걸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그 채권적이죠? 10년 안에. 근데 10년 지났어.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10년 동안 안 해서 본등기 못 해. 그럼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 가등기는 이제 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본등기가 안 됐으면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병이 소유자죠? 병이 말소로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는요? 가등기. 그럼 병은 누구다? 소유자.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무슨 청권? 물권적 청권.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언제 하면 돼? 목숨이 붙어 있는 때 아무렇게나 하면 돼. 무슨 말 알겠죠? 무슨 청권? 물권적 청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자,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본등기를 해야 돼. 뭐? 채권적 청권. 몇 년 안에? 10년. 10년이 지나면 본등기 절대로 못 해. 그럼 누가 자기 아버지가 뭐죠? 가등기 해놨는데 10년 지났는데 말소 청구했다고 누가 그랬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제 뭐 해놨나 봐요? 해놨는데 10년이 지났다고 저쪽에서 말소 청구해달라고 자기네 집에요. 뭐 내용 증명인가 뭐 소장인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면 본등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나는 믿고 저 사람이 돈을 빌려줄 걸 믿고 돈을 줄 걸 믿고 가득히 해놨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 친 거죠. 알겠죠? 10년 지나니까 등기 말소해달라고. 돈 갚는다 못 갚는다? 못 갚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가등기다 이렇게. 그럼 지금 됐죠?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여기서 지점 본등기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직접 할 필요 없이 이걸요, 이의 그래서 정한테 넘길 수 있어, 정한테. 가등기를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1번, 2번, 3번 이것을 주등기라고 그래, 주등기. 알죠? 주등기 옆에 꼬리가 붙어 있는 거 이것을 뭐라 한다? 부기등기라고 그래, 부기등기. 그러니까 이의일이란 말은 2번의 주등기를 넘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의 주등기를 넘겼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넘겼다 이 말. 부기등기로 넘겼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기등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등기를 바로 본등기하지 않고 부기등기로 말 수도 있다, 이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돼. 자요. 자, 어디 보시면 72페이지 한번 보셔요. 72페이지 1번. 가등기는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변경, 소멸이죠. 소멸. 알겠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재밌는 말 나왔죠? 시기부, 정지조건부, 그 다음에 장래확정 될 것일 때 이때 하는 등기를 뭐란다? 뭐죠? 가등기다.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 얘기했죠. 기억나요? 여기요? 자, 가등기 한번 봐봐. 가등기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시기는 5월달 강의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채권자 청구권, 채권자 청구권. 채권자 청구권,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채권 청구권이 뭔지 몰라요? 매수인. 현재 소유자는 아니다. 아니죠. 됐죠? 됐죠, 지금? 여기 봐. 가등기는 언제? 본등기하면 소유자가 되죠. 시기는요, 기한이 뭐라면? 도래하면 효력이 있죠. 정지조건은요,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하면 효력이 있죠. 채권 조건은요,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죠. 그리고 뭐요? 애들이요, 생긴 것이 일란성 쌍둥이죠. 그렇잖아요? XO.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기부에 가등기 붙일 수 있고, 정지조건부 법령에 가등기 붙일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붙일 수 있다. OX, X.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이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죠. 알죠?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은 O야. 현재 O야. 소유자니까. 나중에 말소가 돼야지 X죠.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은 OX야. 채권적은요, XO인데. 차이가 있다고.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다? 등기해야 소유자다. 등기해야. 차이가 있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시기부에 가등기, 정지조건부에 가등기,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2번요. 2번을 보면, 2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다. 알겠죠? 왜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없어 소유자한테 무슨 청구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전 소유자를 상대로. 양도인이죠? 줄고. 전 소유자 양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고,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본등기를 만다 직권 말소한다. 자, 본등기 전이죠. 본등기 전 뭐 해봐. 전 동그라미 전. 본등기 전 그러면 써 거기다가 실체 법적 효력 X. 실체 법적 효력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어. 알겠죠?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봐봐요. 가등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봐봐. 갑이한테 가등기 해줬죠? 가등기 해주고 난 다음에 갑이 이걸 병한테 팔 수 있어? 없어? 없어? 아, 팔았잖아요, 병한테. 그건 뭐예요? 가등기 했다 할지라도 가등기 의무자인 소유권자 갑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고, 그다음에 가등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2번. 만약에 등기가 소유 이중 보존등기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가등기 권리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거죠. 본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봐봐. 병이 갑하고 계약을 했어. 병이. 그런데요, 갑이 갑자기 을한테 가등기를 해준 거예요. 가등기. 그러면요, 갑은요, 병한테 더 이상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봐봐요. 잘 봐. 눈 있으면. 병이요, 갑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요, 그럼 병한테 등기해줘야 되죠? 등기하기 전에 을한테 가등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갑은요, 병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번 봐봐, 1번. 가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 의무자인 갑은 등기를 해줄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가등기 있는데 병한테 등기했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병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갑하고 계약했는데요.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계약하고 나니까 가등기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등기가 들어와 있다 해서 이행불능이니까 계약을 해지한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면 안 된다. 알겠죠? 안 돼. 왜? 가등기가 언제나 본등기 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요, 이것은 아무런 실질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재밌는 말이죠? 5번요. 자, 이건 봐봐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가등기, 아까 우리 어떻게 하는지,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좀 복잡해요. 자, 우리가 불법 말소가 되죠. 불법 말소가 되면은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을 해야 되죠? 말소 회복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청구해? 누구한테 말소 회복 청구해? 아까 했었는데, 방금. 여러분 0.5초 전에 얘기했었는데, 말소 회복 누구한테 청구한다? 오케이. 전 소유자가 아니고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전 소유자가 말소 당시 소유자가 전혀 다르죠? 알았죠? 말소할 당시의 소유자. 한번 볼까요? 자, 봐봐. 두 가지가 있어. 1번 갑이에요. 자, 2번요. 을이 가등기예요. 가등기. 이 상태에서요,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1번 갑이에요.
자, 2번요. 2번 을이요. 가등기예요. 가등기 2월 1일. 그 다음 3번 병. 3번 병이요. 4월 1일.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 5월 1일. 5월 1일 불법 말소가 됐어.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 1번. 여기 1번에서는 말소 회복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여러분, 눈 없어요? 봐봐. 말소 당시 소유자잖아. 가등기가 말소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어? 그러니까 갑한테 청구하지 뭘 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말소 회복은 갑한테 청구하지. 갑한테 회복해달라. 말소 회복. 내가 다시 1번으로 해달라. 2번으로 해달라. 여기는 누구한테 하냐? 여기는. 봐봐. 그러면 여기 을한테 2분의 1이 2월 1일이죠? 병한테 4월 1일이죠? 알겠죠? 4월 1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5월 1일 말소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말소 청구해요?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죠? 병이었잖아. 그냥 병한테 해달라고 하죠. 됐죠, 지금? 자, 여기서 한 번만 더요.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이고, 말소가 3월 1일이에요. 말소가 3월 1일. 아니. 말소가 3월 1일. 그리고 3번요. 병한테 가서, 병한테요. 4월 1일 이렇게. 병한테. 여기 가등기가 2월 1일이요. 말소가 3월 1일 말소예요. 말소가 되고 나서 병한테 등기 가서, 병한테. 누구한테 말소 청구해요? 갑한테 말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럼 병 등기로, 병 등기. 그럼 병 등기 어떻게 돼요? 지금 병이 그러면 을이 지금 몇 번으로 가야죠? 2번으로 가야죠, 지금. 그러니까 병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죠. 말소가 됐으니까. 자기가 2번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몇 번을 밀려가야 돼? 3번으로 밀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봐. 이때는 먼저 갑한테 회복 등기 청구하고, 그 다음에 병의 승낙을 받아야 돼. 병은 승낙을 해줘야 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알겠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이 승낙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판례가? 승낙 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승낙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뭐다?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죠? 불법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이지. 효력 존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을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할지라도 단 을의 가등기는 뭐한 걸 본다?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몇 번으로? 2번으로. 그러니까요, 3번인 병은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림 보고 있잖아요. 조금 복잡하면 눈동자가 풀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소 당시 소유자. 이거 딱 봐.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가 상대방이다. 말소 당시.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요, 불법 말소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다? 말소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자,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되고 난 다음에 등기 가져온 사람은 뭘 한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5번.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제3자,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 맞춰진 후 가등기가 말소가 된다. 말소된다. 그럼 누구한테요? 제3취득자 앞으로 등기가 맞춰진 후 가등기가 말소됐죠? 회복 등기의 의무자가 누구다? 누구다? 제3취득자다. 그런데 봐봐. 가등기가 부적 고박에 뭐가 된 후?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 그러면 이 제3자는 말소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죠? 뭐 하는 의무가 있다? 승낙할 의무. 이해됐나요, 지금? 그것을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재는 말인데 6번인데 이런 것이에요. 6번은 올해는 봐봐. 등기는 순서대로 가죠. 순서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봐.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요. 2번 여기 을이죠. 을이 가등기죠. 3번 병이죠. 병인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4월 1일이고요. 이 사람이 10월 1일 날 을이 번등기를 하죠. 번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되죠? 10월 1일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등기 있고 난 다음에 등기들은 내가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뭐 하면 되니까? 말소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 1번 갑이죠? 2번 을이요,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2월 1일이요. 그런데요, 내가 또 3번으로요, 을이 3번으로, 여기서 진짜 등기를.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아가지고 10월 1일 날 등기했어. 그럼 내가 진짜 등기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등기에서 번등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냐면 가등기가 있는데 내가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럼 굳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자자자. 그런데 자봐. 가운데 지금 2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지금 공백이 있죠, 지금. 이건 갑구죠. 그런데 울구로 딱 봤더니, 울구로 딱 봤더니 뭐로 되냐? 1번요, A가요, 3월 1일 날. 3월 1일 날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 여기요, 2번요, B가요, 4월 1일 날 10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10월 1일 날 등기를 해서 내가 10월 1일부터 소유자를 해봐. 10월 1일이 되기 전에 있는 울구의 저당권을 내가 책임을 져야지. 무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가 2월 1일이죠. 내가 만약 여기서 2월 1일 이걸 가지고 본등기하게 되면 2월 1일 이후에 있는 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3월 1일, 4월 1일 다 없어진다고. 가등기로 본등기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로 본등기를 못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10월 1일이죠? 내가 이 두 해를 내가 끌어안아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가져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 그런데 울구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가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이때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다른 권리하고 우열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등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거기. 뭐라고 했죠? 6번.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등기를 받았다 층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을 소멸한다, 한다? 안 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본등기 후의 효력을 봐봐. 1번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 그래서 순위는 뭐한다? 소급한다. 소급. 물권변동 언제부터다? 본등기 시부터 해서 1번, 2번이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 1번, 2번이. 알죠? 그 다음 3번은요, 가등기 후에 나중에는 본등기 하게 되죠? 그럼 본등기 후에 등기는 제3자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그럼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를 진짜 본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를 가등기인 상태로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가등기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중무전등기는요, 여기 봐. 우리가 물건이 하나 있죠, 물건이 하나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으면 1부동산 1등기예요. 하나의 물건에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기부가 두 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등기부가 두 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죠. 빠른 걸 없앤다, 늦은 걸 없앤다? 늦은 걸 없애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이고요, 1번 이렇게 갑이에요. 1번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1번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하죠. 이 보존 등기가 두 개가 있다. 그것을 중복 등기,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2월 1일이요, 여기는 2월 2일이에요. 어느 등기가 유효이다? 2월 1일이고 2월 2일은 무조건 무효가 돼.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나중에 보겠지만 등기부 취득 시효라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여기 보면 1번 이렇게 갑이죠. 여기 1번 이렇게요, A야, A.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여기는 언제? 2월 1일. 여기는 뭐 3월 1일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됐죠, 지금? 그럼 이런 경우는요, 이 사람의 등기를 선등기라고 하고, 선등기, 이 사람을 후등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명인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똑같은 게 무조건 뒤에 걸 없애. 근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다르면 무조건 없앨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봐. 만약에 먼저 된 등기가 무효이다 말은 다른 말로 위조됐다, 위조. 그러면은 A 등기가 유효가 돼. 근데 먼저 된 등기가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등기가 유효다? 갑등기, 선등기가 유효가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죠. 이중무전 등기요. 동일인 명의죠. 그러면 D에 등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등기 명의를 달라요. 중복된 소유권 무전 등기죠. 두 번째,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D에 한 보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됐죠? 자, 6번까지 한번 봐봐요. 물권적 합의만 있고 뭐가 없는 경우 등기가 없다. 이게 이제 뭐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똑같아. 지금 뭐냐면 우리가 등기 청구할 때 한번 했었죠? 등기 청구는 그걸 얘기해요.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을이 갑한테요, 잔금을 줬어. 잔금, 대금을 줬어. 그런데 갑이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어.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잔금 100번 줘도 필요 없어. 누가 소유자? 등기 있으면 소유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물건을 인도를 받아서 지금요, 미등기야, 미등기 상태예요. 자, 이제 문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여러분요, 이 갑을 뭐란다? 갑을 우리는 법률상 소유자라고 그래. 법률상 소유자. 이것을 뭐란다? 형식적 소유자라고 그래. 형식적으로 소유자죠. 이 갑을 뭐란다? 을을 뭐란다? 이것을 실질적 소유라고 그래. 실질적 소유. 그러면 사실상 소유라고 그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 이렇게. 여러분, 법률상 소유자, 형식적 소유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실질로 따지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로 인정된다? 을이 소유로 인정해. 그래서 갑은 을한테 집 팔고 대금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을한테 집을 넘겨줬는데 을이 어떻게 돼요? 을이 지금 등기가 미등기죠? 그냥 갑이 을한테 뭐라냐? 야, 너 그 물건 나한테 반환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실질적으로 소유니까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을은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가 뭐를 해야 돼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죠.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한다? 점유를 뭐란다? 계속. 점유를 계속하죠. 또는 점유를 뭐한다? 상실해. 점유를 계속하면 아까 얘기했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하죠? 상실하면 몇 년?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팔아요. 또 병한테 목적으로 인도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미등기예요. 알겠죠? 이걸 뭐냐?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야.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을이 병한테 처분한 거 처분을 뭐라 한다? 처분을 상실해간다, 계속이란다. 이게 중요해. 처분을.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처분을 상실했다고 그래? 을은 계속했다고 그래?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봐.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것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것은 이 물건은 누구 것이란 것이다? 을의 것이란 거죠. 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행사한 것이다. 그래서 처분을 점유 계속으로 봐. 알겠죠? 자, 문제는 뭐냐?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했죠? 그런데 이때요, 갑은요, 병한테는 자기한테 반환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되냐? 병은 을의 권리를 이전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을은 갑하고 관계에서 실질적 소유로서 점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받은 병도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도 반환 청구 못하고 아주 시험에 잘 나와.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반환 청구를 못한다. 점유를 처분했다. 처분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가로 묶고 매매 계약이죠. 계약이 성립돼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 잔금은 모두 줬으나 형식적 요건인 등기만 없는 경우를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한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번요, 아직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요, 불법 증거자 주는 거, 제3자한테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어떻게 한다? 매도인을 대위. 조그맣게 된 거. 매도인을 대위.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전득자. 여기죠?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전득자. 누구? 병에 대해서 매도인은 전득자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해달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자, 4번.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주는 거.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죠?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죠. 계약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몇 년을 소멸시효? 10년. 그런데 5번은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점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번은 부동산 매수인 을이 맨 끝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 처분 누구라미? 처분을 뭐라 한다? 점유계속이다.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알겠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까지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등기가요 여기서 끊어지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요. 근데 1시간 지났어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